이강인이 최근 매우 핫합니다. 수준이 높지 않은 마요르카에 수준이 높지 않은 선수들과 한 팀인데도 리그 11위에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죠. 마요르카는 10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요르카는 잔류가 매우 유력한데 이대로면 3년 연속 잔류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요르카의 경사죠. 이강인은 매우 특별합니다. 공격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거든요. 28경기 출전해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멀티 공격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28경기 중에 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뿐인데 마요르카 11위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럼 왜 이강인의 활약에 매료되어 있을까요? 이강인은 마요르카 공격의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서 키패스를 넣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볼을 잡고 드리블로 서너 명이 에워싸도 휘휘 빠져나가면서 공격을 연결해주는 게 주특기죠. 볼 소유 능력이 탑 클래스입니다. 드리블은 더 좋은 패스와 더 나은 찬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읽히죠. 그걸 너무 잘해주니까 마요르카가 공격을 자주 하게 되고 득점을 하고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올 시즌 이강인의 드리블 성공률은 67.8%입니다. 10번 드리블을 하면 7번가량은 수비를 제치고 자기만의 공간을 열어 나갔다는 거죠. 언제든 어디서든 수비 한 사람 정도는 따돌릴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올 시즌 한 경기당 드리블은 평균 2.4회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이야 정평이나 있고 이강인이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바로 활동량과 활동 반경입니다. 최근 시즌 히트맵이 공개된 이강인을 보면 전술상 왼쪽 미드필더도 중앙에서 미드필더 역할도 상당합니다. 이강인에게 체력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이강인을 여기저기서 군침을 삼키면서 데려가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인에게 관심 보이는 팀들은 이미 많이 공개했죠. 맨시티도 나오고 뉴캐슬, 아스톤빌라, 풀럼, 스페인에서도 영입설이 있습니다. 금년 1월 이적 시장 때 그 이적이 성사될 뻔하다가 마요르카가 일방적으로 보내지 않아서 이번 시즌이 끝나야만 거사가 이루어질 듯한데 최근엔 웨스트햄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다고 기사가 나오면서 이강인의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 관중동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런던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 강등권까지 갔다가 벗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죠. 이강인이 런던으로 오면 더 좋죠. 그런데 자칫 강등된 팀에 갔다가는 꼬이죠. 자, 그런데 황당한 건 이게 오보라고 나오면서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이 아니라 아스톤빌라였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토도 피차이츠 카데날 세르를 인용해서 웨스트햄은 이강인의 바이아웃 1,800만 유로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했다가 이후에 이강인과 계약 의사가 있는 EPL 클럽은 우리가 실수로 발표한 웨스트햄이 아닌 빌라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어라? 이미 전부터 아스톤빌라는 링크가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정정까지 하면서 다시 강조된다는 건 아스톤빌라에서 이강인의 영입 의사가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럼 돈만 맞으면 될 텐데 이미 마요르카 구단 측에서 이강인의 이적료가 3-4천만 유로 정도라고 바이아웃을 알려주면서 좀 세긴 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사실은 바이아웃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스페인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스페인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스로 탈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바이아웃 조항이 명시된 1,800만 유로에 결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적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을 뿐 이강인의 미래는 마요르카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인다 라면서 이강인의 이적이 굳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로 갈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강인은 10살 때부터 스페인에만 살았기 때문에 혹시 스페인에만 머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의 매력을 이강인이 모를 리 없죠. 겨울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이 마요르카 구단에 서운함을 내비쳤을 때를 보면 그때 영입하려는 구단이 프리미어리그라면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도 가고 싶다는 의사였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마요르카는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팬들이 이강인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는 수준 높은 선수들이 동료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스페인에서 영향력을 끼친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 경기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을 많이 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강인의 성장 속도를 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스톤빌라가 이강인을 영입하면 어떨까요? 완전 땡큐죠. 자칫 손흥민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슬픈 상황에 이강인이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이강인은 이미 발렌시아 시절에 유럽 대항전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과 그때는 천지 차이죠. 그때는 계속 유망주내 관리가 필요하냐 하면서 조커도 아닌 선수들 체력 관리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강인 없으면 안 된다는 11위 팀에 있는 거거든요. 아스톤빌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6위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걸 해낸 이가 누구냐면 에메리 감독입니다. 아스날의 감독이기도 했죠. 에메리 감독은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강인과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이강인이 영어까지 능통한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남은 일정에 순위 경쟁팀과 모두 붙어야 해서 살얼음 판이긴 하지만 어떤 팀도 아스톤빌라를 쉽게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합니다. 토트넘만 보더라도 홈에서 아스톤빌라에게 0대2 패배를 당했거든요. 최소 실점 1위인 뉴캐슬에게 3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충분히 상위권 팀들과도 경쟁력이 가능한 만큼 이강인이 이적하면 팬들은 더욱 재밌는 축구를 시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김민재까지 프리미어리그로 오면 진짜 역대급 해외 축구 붐이 일어날 텐데요. 김민재는 최근 정통한 이적 전문가의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노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김민재가 리버풀보다 맨유로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노는 내가 알기로는 나폴리가 현재 김민재 계약을 연장하는 걸 추진하고 있지만 EPL 구단들도 김민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다. 현재 리버풀보다는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네. 김민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상황이고 실제로 리버풀과 맨유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이적 전문가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이 로마노의 발언을 영국 더 무트름도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다음 시즌부터도 5시즌 정도는 전성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입만 하면 몸값은 충분하죠. 김민재가 급하겠습니까? 리버풀은 수비 불안으로 삐걱대면서 반다이크와 합을 이룰 선수가 당장 시급하고 반다이크조차 기량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와 미드필더에 투자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맨유는 바람과 리산드로라면 주전으로서는 괜찮지만 챔스부터 맨시티 대항마가 되려면 맥과이어보다 훨씬 나은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그건 토트넘도 마찬가지인데 김민재가 오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토트넘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최근 첼시의 주전 수비수 실바가 인터뷰를 통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죄다 모아놓으면서 11명만 출전해야 하니 오히려 주전급 선수들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미국 부자가 제대로 사고를 친 것 같긴 하죠. 네. 김민재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곳은 리버풀이긴 한데 그 시간 동안 우승을 못한 맨유라면 더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네. 확실한 건 리버풀보다 맨유가 돈은 겁나게 잘 씁니다. 네. 김민재는 6월에 한국 오면 다시 멋진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이미지도 회복해야죠. 이강인과 김민재가 이미 손흥민이 붙박이 토트넘으로 가는 이상 3명의 최고 수준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광경들을 보고 싶네요. 와우.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